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첫 포문으로 지난 6.27 대출 규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소위 6.27 대책이라 불리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내용부터 좀 훑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크게 가계대출 현황으로는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고 계속 쭉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 금융권 뿐만 아니라 주담대도 4, 5, 6월 들어가지고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놓았네요. 정책의 첫 문단에 나오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대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 특히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두드러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총 5가지 세부 시행 방안이 언급되었는데요. 1번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입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 수준이 얼만큼이냐, 이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에서 발표한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참조해보면 가계부채는 증가율을 연 3.8%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의 문답을 참고해보면 현재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조이고 연간 증가폭을 75조 원 정도로 잡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 20조 원 정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얘기했으니 남은 기간 동안 10조 정도를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참고로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가계부채의 절대값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증가폭을 이만큼으로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제 가계대출 전체 폭을 얼마인지 잡아놓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대출 내기가 어려워지겠죠? 이제 이번은 은행별로 하던 자율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의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 같은 곳도 전부 공통적으로 관리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하부 내용이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1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대신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에게 비규제 지역은 LTV 70%, 규제 지역의 경우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 조건부는 취득 6개월 내 처분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이 2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됐었는데 기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거 그마저도 1주택자만 해당이고 다주택자는 아예 0원이에요. 보통 이거 받아가지고 전세 퇴거하실 때 계약금조로 미리 내주실 때 유용하게 쓰였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30년에서 40년이었는데 수도권 규제지역에 대해서만 30년으로 기간을 줄여서 막아버렸어요. 이걸 줄인 이유는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대출 기간에 늘려가지고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다음으로 네 번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집을 살 때 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부 전세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았으니까 앞으로 갭 투자로 산 집은 세입자가 현금을 100% 내고 들어와야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전세시장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정책이 임차 가격을 밀어 올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규 갭 투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전세 공급이 줄어들 거고 한정된 전세 매물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니까 당연히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아마 신축 전세 공급 많은 곳을 제외하면
전세 가격 어떤 방식이든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는 신축 전세 공급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도 일부 지역에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신용대출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이제 3번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높은 수익을 바탕으로 대출을 크게 일으키는 걸 방지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15억 이상 대출 금지를 했던 것과 유사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가격이 강남 3구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이후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대상인 지역은 갭 투자가 안 되게 되니까요. 풍선 효과로 소위 마용성, 그러니까 용산구 빼고죠. 한강벨트랑 그 비슷한 급지, 그러니까 20억 내외 물건들 위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6억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니까 결국 이제는 12억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시나리오별로 좀 자세히 별도 영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4번으로 LTV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LTV 80%에서 70%로 내리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구입에 사용되는 디딤돌,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최대 대출 한도를 축소 조정합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90%보다 강화하여 80%로 내립니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억 이하 저가 주택 시장에는 크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5억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희생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쭉 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간단한 리뷰를 해드렸는데, 해당 내용에 더해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이 정도는 아직 맛보기일 뿐이라고 그런 발언까지 합쳐지면서 최상급지와 20억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래 냉각이 당분간은 불가피해졌어요. 저는 이번 정책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수도권 대 지방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도권에 쏠리던 자금들을 지방으로 좀 분산시켜 보겠다. 해당 규제들을 보면 모두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만 적용되는 내용이죠. 지방은 해당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방은 이렇게 해도 바람이 불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인식은 아마도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지방 소유자의 박탈감을 해소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수도권의 20억 이상 주택들이 오르는 것만 막아놓고 거래량만 줄여놓아도 언론 입장에서 부동산 가지고 헤드라인 뽑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 경제 주체들의 측면에서 보면 가계, 기업, 정부, 이 경제 3대 주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 정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확장적 재정운용, 이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채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의 대출을 막아버리면 경제지표가 확 나빠지니까 가계대출의 증가를 둔화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봅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대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리뷰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하고 알림 설정 박으시라고요. 예?